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오늘부터 이제 일장부터 살펴보는 랜선 북클럽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일장, 바로 팬데믹 이후의 여행 어떻게 바뀔까라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일장에서 7개 정도의 그 아티클을 제가 쭉 이렇게 썼고요. 1장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요번에 제가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또 많은 어떤 곡해나 오해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 시장에서 무엇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논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분야 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한 부분들을 이번 책에 드디어 담을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제 책에서 어, 뭐 여행 플랫폼을 세대별로 좀 구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책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여행 산업을 플랫폼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 플랫폼은 껍데기거든요. 그 껍데기 속을 장악하는 건 뭐냐? 결국은 공급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도 경쟁력 있는 공급자를 많이 포섭을 할수록 그 플랫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보다는 지금 공급자 쪽에 있고요. 공급자 중에서도 그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누가 공급하느냐? 저는 이거는 기존 업체보다는 좀 더 개인화된 혹은 진짜 개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살펴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중요하게 그 소개한 사례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뭐 첫 번째 책에서도 다뤘었고 여행의 미래에서도 다뤘었지만, 요번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제 책 외에 최근에 좀 추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난 6월 달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컬리전이라는 미주 지역의 큰 테크 컨퍼런스가 열렸거든요. 이 컨퍼런스 입장료가 뭐 최대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 일부 내용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요번에 그 에어비앤비에서 특별히 이 컬리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글로벌 헤드 오브 하우징, 결국은 이제 호스팅 쪽을 담당하는 캐서린 포엘 그 헤드가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책과 함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비앤비가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잖아요. 전체 서비스의 한 80%를 다 날린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때 서비스의 본질을 생각했다고 해요. 우리 서비스에서 다 버리더라도 남는 거 하나가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호스트의 수익. 그 중에서도 뭐 엔잡 이런 거 말고 정말 생계로서의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호스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서비스를 다시 재편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업체보다 정말 개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약 90%가 개인 호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의 40%가 호스팅 그 수입, 그 번 돈을 어디다 쓰느냐? 집세, 그리고 모기지 비용,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게다가 지금 이제부터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죠.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 증가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는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행자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를 변화를 데이터로 캐치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공급자들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에어비앤비가 와이파이를 굉장히 와이파이 지수를 강화하면서 각 그 와이파이를 측정해가지고 여기다 그 바로 그 공급자 페이지에다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마련을 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애완동물 동반 수요가 많으니까 뭐 애완동물을 허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더 잘 벌린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가면서 공급자들을 거기 흐름에 맞춰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게 여행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에어비앤비는 개인들에게 새로운 직업과 수입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플랫폼들을 세대별로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세대이잖아요. 에어비앤비 이전에 이제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로 대변이 되는 수많은 OTA들은 공급자가 누구냐? 업체입니다,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들은 업체들도 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들은 이 공급자들을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로만 바라봐 왔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급자들한테도 돈을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광고 상품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면 검색을 더 유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야놀자도 비슷한 범주 똑같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죠. B2C에서는.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그 플랫폼의 그 독점성이 셀수록 많이 기대게 되죠. 그리고 그 플랫폼이 뭔가 바뀌면 내 수입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이 독점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공급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 그 플랫폼에게 반감을 갖는 현상,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좀 더 개방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들이 전 앞으로 더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케이스가 있죠. 마이리얼 트립이나 프립처럼 누구나 공급자로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상품으로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결국은 혁신적인 생태계를 창조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여행업계에서는 누가 이제 리드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책에서 세대별로 플랫폼들을 구분하면서 플랫폼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예. 그러니까 1세대 플랫폼들은 정말 초기 모델이었다면 에어비앤비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이 공급자들의 수입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실제로 광고 모델이 없죠. 광고료를 따로 받지 않죠. 철저하게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를 할 텐데, 그 일본에서도 이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일본도 좀 관료화된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젊은 20대 혁신가가 이런 문제를 플랫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그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좀 보고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 1장을 읽으시면서, 아, 지금 이 팬데믹 전후로 해서 또 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여행 분야에서 지금 수많은 기회가 사실은 개인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 걸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저는 이 가능성을 일장에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랜선 북클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